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시장이 너무 밀려서 일부러 저희 좀 화이팅 하자고 그렇죠.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2% 급락을 했고요. S&P 500도 2.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5%나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쉬어가죠 뭐. 네, 맞아요. 네. 일단은 뭐 간밤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중간 선거 관련 예. 결과들이 나온 예.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화당의 압승은 없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아까 것 아침에 같아요. 우리 둘이 대화 나눴잖아요. 그래서 참 민심이라는 게 무섭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한쪽으로 몰아주지 네, 않고 네. 뭔가 계속 맞아요.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이게 큰 맞습니다. 흐름들이 좀 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좀 압승을 예상한 또 뭐 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조지아주는 또 결선 투표를 또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뭐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연장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왔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쉬어가는 거죠. 잠깐 약간 그렇죠. 어느 정도 되돌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제 오늘 밤에 또 CPI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걸 그거예요. 두려워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밤 발표가 나올 텐데 뭐 7.9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이제 또 높게 나오면 그게 또 충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중간 선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아침에 얘기 나눴지만 네. 월가 이슈를 쏙 빼고 오늘은 그거 좀 쉬어가고 하루. 그게 월가 이슈죠. 뭐. 그러네요. 아닌가? 그러네요. 네네네. 예. 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거 총정리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총정리하면서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궁금증 세 가지를 올려주세요. 예, 세 가지 궁금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묘한 균형, 레드 웨이브는 없었다. 이렇게 제목 달았습니다. 예. 이게 아까 민심의 힘을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 내석 위에 보면 이게 상원이고요. 아래는 하원입니다. 상원이 100석인데 총 지금 내석 회색으로 4개가 표시되어 있죠. 가운데 내석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주법상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과반이 안 되면 50%가 안 되면 1, 2등이 나머지는 다 탈락시키고 1, 2등만 결선 투표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표가 지금 한 달 후에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는 무조건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한쪽이 49대 4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48대 48인데 CNN 예상으로는 48대 49로 한 석 정도 이 공화당이 앞선다. 근데 조지아주 결론에 따라서 50대 5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다만 하원에서는 지금 보면 빨간색이 조금 더 이쪽으로 넘어와 있죠. 그래서 4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이 이제 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다. 그래서 매직 넘버가 이제 218석이거든요. 요것만 넘어서면 과반이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미 확보된 게 222석이니까 이미 넘어선 거죠. 그래서 과반 확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의미를 제가 두 줄로 달았는데 1번 바이든 대통령 최악의 레임덕 면했다. 요게 이제 1번이고요. 왜냐하면 하원도 공화당이 뺏기긴 했지만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확정된 게 222대 213이거든요. 그래서 9석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보면 일방적인 또 그 소수당이 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면은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은 이제 내일 이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사실 있다 그랬는데 중대 발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상원 중에서 공화당 후보자들 중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지지 선언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한 2사람인가 떨어졌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재출마 좀 불투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두 개가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행이다. 저는 두 번째 의미에 큰 방점을 둔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증시에는 좋은 그림이다 일단은 이런 거죠. 그래서 옆에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RBC 캐피탈 마켓에서 내놓은 그 데이터인데 제가 요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게 마우스가 잘 그 말로 드릴게요. 예. 앞에 있는 그 갈색하고 빨간색, 오렌지색, 뭐 노란색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중간 선거 이후 랠리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이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은 대통령이 민주당이면서 그 이 상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을 때가 14%, 공화당이 휩쓸었을 때가 13%. 오히려 그러니까 상하원을 나눠 가질 때 그림이 더 좋았다. 증시가 더 진한 파랑.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우스가 안 되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 그래서 에드 밀스라고 레이먼드 제임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원 이제 뭐 다수당이 누가 되는지 이거 조지아주 봐야 되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증시에 굉장히 좋은 결과다. 왜냐? 의회를 다 공화당이 다 차지해 버리면 의회와 대통령 간의 대결 구도인데 지금은 상하원이 나눠졌으니 상하원 대결 구도로 갈 거니까 그나마 벼랑 끝 전술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상하원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양당의 합의를 구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회하고 대통령이 싸우다 보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걸 의회가 다 반대할 수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닐 맞아요.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더 바람직한 그림이고 그래서 증시는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KBC나 RBC 캐피털마켓 주식전략 대표는 10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9%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중간선거 이후 랠리는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랠리가 아니고 과매도돼 있는 테크주 위주의 반등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궁금한 점이 아마 요 점일 거예요. 인플레 감축법이 바뀔 수 있을까? 하원을 뺏겼는데 그리고 상원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 법안이 이제 수정 법안이 처리될 때는 상하원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일단 수정 입법이 성립되고요. 그러고 나서 3분의 2가 또 그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222대 하원이 213이다 보니까 9석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3분의 2가 동의해서 이 법안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IRA 중에서 칩스4 그러니까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양당이 다 합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 지난번 투표 때 공화당 전체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의 2 상하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민주당이 바꿀 이유가 없죠. 다만 민주당 내 야당이라고 불리는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리는 조 맨친 의원 있고요. 이 조 맨친은 증세를 엄청 반대하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세를 해야 IRA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 반대 이 사람은 IRA 내용은 전혀 반대 안 해요. 근데 증세를 반대하기 때문에 조 맨친은 반대하는 거고요. 키어스틴 시메나는 이 지역구가 석유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 에너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IRA를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반대할 경우에, 그러니까 법안 자체는 틀지 못하더라도 정책 추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정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슈,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부분이 시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증시를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오렌지색이고요. 옅은 흰색이 전문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 그러니까 새 의회가 꾸려지고 난 다음에 내년에 정부 부채 상한 한도 스탠드오프는 대립입니다. 대립 갈등이 내년에도 있을 걸로 보냐라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 34%가 2011년도 역사상 가장 안 좋았던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던 대치 국면이었죠. 그때와 비슷할 것 같다가 34%, 그때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가 밑에 두 번째 29%.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2011년보다 약하거나 아예 대립이 없을 거다라는 것보다 훨씬 높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거라는 게 합치면 48%이기 때문에 이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 밀스 또 애널리스트는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비효율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단 절대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위협은 다소 줄어든 편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블락 애널리스트는 내년 1월에 이제 새 의회 구성되면 이제 어려워질 거니 민주당에서 미리 12월까지 정치적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 지출을 일부 삭감하는 거랑 맞바꾸기 전략을 펼 수가 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게 부채 한도 증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거고요. 다만 이걸 위해서 일부 증세를 철회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IRA 역시 정책 실행력이 그렇지. 떨어질 수 있다. 우려감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연준 피봇에도 속도가 붙나? 왜 갑자기 피봇 연준 얘기를 하냐 그러게. 그랬는데 연준 통화정책 피봇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 타협을 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삭감한다거나 증세안을 처리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긴축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다. 에드미스 애널리스트 하원의 민주당
그 공화당을 하원에 빼앗긴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번 중간 선거에 대부분 유권자들은 경제를 보고 투표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파월의 책임을 다 떠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 지난 이달에 나온 실업률이 3.7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업률 올라갔는데 이게 더 뛴다면 이게 본격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에 졌기 때문에 너 때문에 졌다. 아, 연준이 독립기관인 건 맞다. 그러나 연준의 인사는 각 지방 연은하고 이사 또 부의장, 의장을 선출하는 권한은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의회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 연준도. 그래서 연준 피봇의 속도가 붙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최고 금리 수준을 뭐 이제 6%까지도 이제 본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좀 있어서 오히려 예. 더 긴축이 강화되나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피봇의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다라는 거.